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주요 심리검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심리검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직업 심리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심리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능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능검사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일반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능력검사다. 그래서 일반 능력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과거나 미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검사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언어, 수리, 동작 능력을 종합하는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능검사의 목적은 자, 지적인 능력 평가, 그리고 인지적, 지적 기능의 특성 파악, 자, 임상적 진단의 명료화, 자, 기질적 뇌손상 유무,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 평가, 자, 합리적 치료 목적을 설정. 자,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지적인 능력 평가 또는 인지적 손상 여부. 그래서 지적인, 인지적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지능 검사다. 요 지능 검사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능 검사는. 자, 두 번째, 카텔의 지능 이론입니다. 자, 이 카텔의 지능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동성 지수와 결정성 지수가 있다. 지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천적 지능이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쇠퇴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가 14세 이후부터 감소해서 33세 발달되다가 33세 이후에는 감소한다는 것이죠. 14세부터 33세까지 발달되다가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지능. 자,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 요인이다. 즉 환경적 요인을 받는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연령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하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는 것이죠. 머리를 계속 쓰면 쓸수록 그 이후에도 40세 이후에도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42살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이 계속 책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책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우리 뇌가 지식이 지능이 쇠퇴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비율 지능 지수와 편차 지능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율 지능 지수와 편차 지능 지수는 자, 비율 IQ하고 편차 IQ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살펴봅시다. 비율 IQ는 전통적 IQ 산출 시 사용한다. 그리고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대표적이다.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 비율 IQ는 정신 연령과 생활 영역과 대비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정신 영역과 생활 영역을 대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편차 IQ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IQ 계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웩슬러 지능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는 이건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5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정판 스탠포드 비뇌 검사의 경우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6을 사용한다. 자, 개정판 스탠포드 비뇌 검사의 경우는 편차 IQ를 사용하지만 평균 100, 표준 편차 16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편차가 좀 크다고 하는 것은 변별력을 조금 더 범위를 두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A 집단, B 집단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별력이 높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능검사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탠포드 비뇌 지능검사. 요거는 비뇌 시몬 검사가 개발을 했고, 자, 이 비뇌 시몬 검사는 그 루이스 터먼에 의해서 오늘날 사용되는 정교한 스탠포드 비뇌 검사로 이 IQ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검사다. 그러면 스탠포드 비뇌 검사, 루이스 터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 비율 IQ를 쓴다겠죠. 그래서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의 대비를 통해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는 우리가 KWAIS라고 표현되는데, 자, 이것은 내담자의 직무 능력을 그 두 가지 능력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죠. 하나는 언어성 동작과 동작석 동작, 이렇게. 자, 이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대부분 지능 검사는 그 표준 편차 15를 사용하는데, 아까 개정판 스탠포드 비뇌 검사의 경우는 표준 편차 16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검사의 구성은 11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을 하는데, 언어 검사는 6개, 5개는 동작 검사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죠. 자, 이 검사의 해석은 그냥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성 지능이 높고 동작성 지능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언어성 지능이 높은 것은 교육적 배경이 높다. 그리고 교육적 요소에 의한 지적 활동이 지배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반대인 경우 동작성 지능이 높고 언어성 지능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죠. 이것은 그 교육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의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의 내용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성 검사,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자, 동작성 검사, 바꿔쓰기, 빠진곳 찾기, 토막 짜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자, 요거는 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 이 언어성 검사는 이와 같이 5개, 둘, 넷, 6개 항목으로 기본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 앞자를 기억을 해서 한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선, 산수, 공산, 기본 지식, 숫자, 공산, 기자, 어휘. 자, 공산, 기자, 어휘. 이렇게 외우면은 좋겠습니다.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동작성 검사는 5가지인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인데, 바빠, 못 찾도, 이런 식으로. 바빠, 못 찾도, 공산, 기자, 어휘, 바빠, 못 찾도, 둘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은 동작성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언어성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는 우리가 그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구조적 과제, 짜여진 거, 틀에 딱딱 짜여져 있는 거, 구조적 과제. 비구조적 과제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언어성 검사에서 숫자 외우기 하나만 기억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외우기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냐면, 우리가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하기가 가장 쉬운 척도는 뭐냐? 자,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서 피곤하고 뭐 아니면 아프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분, 감정, 뭐 건강 이런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가장 쉬운 척도는 뭘까요? 숫자 외우기. 자, 요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성 검사 종류, 동작성 검사의 종류, 언어성 검사 중에서 숫자 외우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자, 16 성격 요인이죠. 성격 검사에는 일단 종류는 16 성격 요인 검사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카텔에 의해서 고안된 검사자.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6 성격이니까 16개의 요인을 토대로 누굴 기초로 해서 정상인을 성격을 측정한다. 우리가 MMPI는 주로 비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이죠. 16 성격 요인 검사는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향 등을 측정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격 5요인 검사.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81년에 골든버그가 기존의 다양한 학자들의 시도된 성격 5요인 모델을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죠. 이를 빅5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이를 토대로 성격 5요인 애니오를 검사를 개발한 것이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다 성격 5요인을 해서 다 빼도 좋고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성격 5요인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전성, 경험의 개방성. 이렇게 다음 중 성격 5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놓고 정서적 개방성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을 내니까 우리가 정서적 개방성 그러면 X입니다. 정서적 개방성 X.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개방성에 대해서 하위 척도는 6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 추구, 지적 호기심.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 추구, 지적 호기심. 그래서 만약에 진취성이나 도덕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X죠. 진취성, 도덕성 X. 진취성, 도덕성 X입니다. 자, 우리가 외향성 하면은 이 어떤 사교성이라든지 타인의 관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호감성은 친화력과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믿음,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수용성, 겸손, 휴머니즘 이런 것이 이제는 나타내는 것이죠. 정서적 불안정성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것은 점수가 그죠? 높을수록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니까. 자, 성격 검사의 세 번째,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MBTI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MBTI는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MBTI에 대한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하나하나 8가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설명하기는 그렇고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MBTI는 일단 융의 분석 심리학에 의한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4가지 선호 경향으로서 16가지의 성격을 창출한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느 직업에 적합한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래서 4가지 선호 경향은 외향, 내향, 에너지 방향이 외향에 있느냐, 내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의 방향은 감각과 직관인 것이죠.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경험에 의존하고 이런 것이죠. 직관적인 사람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반복적인 걸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인식의 방향은 감각과 직관이다. 에너지 방향은 외향과 내향이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사고 감정이 중요한데, 자, 사고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고, 감정은 관계지향적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 기능, 결정의 방향과 판단 기능을 정해주는 것은 뭐다? 사고와 감정이다. 자, 줄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방향은 판단과 인식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 네 가지 선호 경향, 외향, 내향, 감각, 직감,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C번을 잘 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MMPI입니다. 이 MMPI는 그 하도웨어 맥킨리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는데, 물론 하도웨어 맥킨리는 의사입니다. 의사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에다가 어떤 경험적인 거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주로 그 예스와 노로 대답을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66문항이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줄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항들이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험주의적 접근. 그리고 논리적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반대로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MMPI는 논리적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그러면은 X죠. X. 주로 뭐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이런 강박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어떤 특히 우울증을 검사하는데 유효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척도별로 70점 이상일 경우에 정신병리 예측 코스가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그 MMPI는 우리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 12로 만들어졌어요. 평균 50, 표준 편차 10. 우리가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잖아요. 또 개정판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데, 요 MMPI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 1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평포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표준 편차 Z점수 68%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1 표준 편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범위가 다 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Z점수 1은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으면은 50 플러스 10Z에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과 60이죠. 그래서 요 MMPI는 40과 60점 사이는 정상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40점 이하라든지 70점 이상이면 비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MMPI는 타당무 척도, 이거는 우리가 주로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척도는 무응답 척도와 허위 척도와 그리고 신뢰성 척도와 규정 척도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걸로 보시면 타당무 척도, 자, 무응답 척도 물음표, 그 다음에 L, 라이, 거짓말 척도, 자, 허위 척도죠. 그리고 신뢰성 척도 F, 그리고 교정 척도, 어떤 저항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K. 요 4개 타당 척도 4개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타당 척도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2차 시험에 나오지 1차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적성검사입니다. 이 적성검사는 자, 우리가 지능검사는 뭡니까? 일반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적성검사는 특수, 특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특수, 특정.
특수, 특정. 그래서 이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작업에 대해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수하고도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특정 분야 검사, 특수 능력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직업 및 산업 및 군대의 인사선별과 배치 등의 이런 그 배치 등을 요구할 때 적성 검사를 씁니다. 배치 등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적성 검사를 씁니다. 어느 부서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총무에 적합한지 경리에 적합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성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적성 검사의 종류는 일반 적성 검사 JATB, 이거는 우리가 좀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일반 적성 검사는 미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라고 해야 맞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타당화한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타당화는 이거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그 실험을 통해서 타당하신 건데, 타당화는 아니고 표준화 시킨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반 적성 검사는 뒤로 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표를 보고 상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표를 보고 상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ATB는 요 15가지 하위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필검사와 기구검사, 수행검사죠. 두 가지에서 하위검사, 지필검사가 11개, 수행검사가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검출되는 적성 요인을 살펴보면은 겹치는 거 빼고 수리 진행을 빼면 9가지 적성 특성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9개의 적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분이 과학적성입니다. 과학적성은 없죠. X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위검사에서 그 명칭 비교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필검사에서. 자, 명칭 비교검사가 에서 검출되는 적성 요인은 뭐냐? 그러면 사무지각이죠. 이것은 우리가 명사,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출되는 적성 요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있죠. 공간 적성 지능, 언어 능력 지능, 수리 능력 지능. 이 지능은 공통적이죠. 그래서 다음 중 검출되는 적성 요인 두 가지가 검출되는 하위 검사명은 뭐냐? 그러면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는 뭐 공간이니까 공간 적성, 어휘니까 언어 능력, 뭐 산수 추리니까 수리 능력 이렇게 되겠죠. 자, 진로 성숙도 검사는 CMI의 I인데 이거는 우리가 클라이스트가 개발됐다. 클리치라고도 하죠. 클라이티스가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동일 연령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은 진로 발달이 잘 안 됐어요. 성숙도가 좀 떨어지고, B라는 사람은 진로 탐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미 목적도 다 세우고 자기 자신의 진로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동일 연령대에서의 이렇게 차이를 보는 것이죠.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이런 측정하는 검사 도구다. 이거는 전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 태도 척도는 선발 척도와 상담 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발 척도가 50문항이고 상담 척도가 75개의 문항인데요. 그 중에서 50개가 선발 척도와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담 척도는 곧 선발 척도다, 태도 척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태도 척도하고 그리고 능력 척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태도 척도의 5가지 종류: 결정성, 참여도, 독립심, 지향성, 타협성. 자, 그래서 결참, 결성, 성향을 봐서 우리가 결성, 독점타, 독점타라고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가지 종류하고 다음 중 태도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능력 척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두고 이것은 태도 척도의 어느 분야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받고 있다. 그럼 결정성이고,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참여도. 또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직업을 선택하겠다. 독립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성향, 지향성. 나는 하고 싶긴 하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한다. 그러면 타협성이죠. 자, 그리고 능력 척도는 요 5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자, 그래서 앞자를 따서 자직, 목계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발달 검사는 이거는 능력 개발 검사라고도 합니다. CDI,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검사, 자주 문항에 나오는 문항이죠. 뭐 예를 들어서 홀랜드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닌 것은, 그래서 CDI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그게 답인 것이죠. 이것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 진단 검사는 뭐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진로 결정 검사 CDS, 자기 직업상황 또는 개인 직업상황 검사 MVS, 태도 검사 또는 진로 신념 검사 CBI. 요 진로 신념 검사는 콜롬볼츠, 클라이스트가 개발을 해서 그 자아 인식 및 세계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기 직업 상황 같은 거는 홀랜드 등이 개발을 해서 직업의 정책성 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흥미검사는 이 스트롱 흥미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스트롱 흥미검사는 그 3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GOT, BIS, PSS. 자, 그래서 3가지 척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검출되는 3가지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 홀랜드의 리아색 6개의 주제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자,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충 그동안 홀랜드 이론에서 많이 했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총정리할 때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기본 흥미 척도가 나옵니다. BIS. 자, 이것은 홀랜드 리아색을 하나하나의 세부 척도 나눈 겁니다. 그래서 25개의 세부 척도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 특성 검사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편안한 거, 느긋한 거,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 유형, 학습 능력, 리더십 유형, 모현심 능력이 유형이 있다. 자, 스트롱 흥미검사의 활용은 자기 탐색을 위한 자극 및 삶의 문제 탐색, 내단 진로 및 진학지도, 취업 및 진학지도, 장래 직업 선택, 흥미 패턴,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롱 흥미 검사를 활용한 직업 상담 단계.
기본적으로 1단계는 무조건 자기 진단입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를 탐색을 하는 것이죠. 자기 분석, 직업 탐색.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홀랜드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저는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죠. 두 가지 S형과 L형이 있는데 S형은 홀랜드의 리아스의 6가지 흥미만 나옵니다. L형은 흥미, 성격, 생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격은 빅5입니다. 자, 성격, 요 뉘앙성이 아니고 외향성입니다.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마다 개방성. 이것은 앞에 자세히 했죠. 그래서 S형과 L형에서의 성격은 빅5다. 종류는 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사는 개인의 과거, 현재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의 특성을 체크하는 것이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